반갑습니다. 전정준 TV의 전정준 변호사입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기쁜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불체자 구제안, 즉 이민개혁안에 대한 발표를 하였습니다. 9.11 테러가 된 지 지금 20년이 됐는데 9.11 테러로 인해서 미국이 이민 억제주의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민 개방주의를 선언하면서 이런 이민 개혁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하원 법사위원회의 안은 앞으로 약 800만에서 1000만 명이 구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주의하실 것은 이것은 최종안이 아닙니다. 앞으로 몇 단계를 더 거쳐서 투표를 해야지 최종 통과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그 끝에 구체적인 앞으로 남은 절차가 무엇인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하원 이민 개혁안의 내용에 대해서 그동안 궁금해 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체자 구제안, 즉 그것은 이민 개혁안인데 이것은 요번에 개혁안을 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매우 파격적입니다. 처음부터 영주권을 곧바로 줍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명과 같은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추측하기는 혹시 이거 취업증 아닌가? 아니면 조건부 영주권을 주는 거 아닌가? 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주 파격적인 직접적으로 영주권을 주면서 합법 신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먼저 드리머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18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했고 2021년 1월 1일까지 지금까지 계속 미국에 체류하면은 드리머로서 해당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1,500불의 이민국 수수료를 내야 되며 교육 조건이 필요한데 거기에서는 미군에 복무했거나 혹은 대학 재학 중 혹은 졸업 혹은 직업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다닌 경우 그 다음에 3년간 취업했을 경우에는 이 드리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원조회와 그 다음에 신체 검사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 한인사회에서 매우 관심이 있는 essential workers, 즉 필수 노동자인데 그 리스트는 전에도 많이 언급했지만 지금 식품업계에서 일한다든지 세탁소라든지 그 다음에 건강 관련, 그 다음에 농장, 그 다음에 건설 등 아주 다양한 직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한인들은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1년 1월 1일까지 지금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며 또한 그동안 계속 이런 분야에서 취업을 했던 증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TPS나 DED라는 내용은 우리 한인들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한 설명으로 TPS는 임시보호 신분인 사람으로서 3년 이상 미국에 거주해야 되고 DED라는 것은 강제 출국을 연기된 사람이 3년 이상 또 미국에 거주했을 경우 또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 이 드리머나 필수 노동자가 관심사인데 그래서 이제 신청 조건이 돼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본인에게 어떤 범죄 사실이 있다든지 어떤 사항으로 인해서 신청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가 안 되는지 이런 것도 나중에 짚어볼 수 있고 만약에 그런 조건이 안 되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소위 waiver 면제 신청이라는 것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혹은 가족 상봉 혹은 공공이익 거기에 해당이 되면은 면제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것도 최종안이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신분이 없는 사람에게 거의 사면처럼 이렇게 혜택을 주는데 요번 하원 안에 보면은 합법 이민자에게도 혜택을 주는 경우가 요번에 나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가족 이민의 경우 I-130 이민 청원서가 승인되고 그 다음에 취업 이민 I-140
청원서가 승인된 다음에 대기 기간이 있습니다. 문호가 열릴 때까지. 그렇게 대기를 하는 사람들은 미국 내에 있으면 신분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이번 법안에 의하면은 2년 이상 그 신청 대기 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추가 수수료를 내면은 먼저 I-485 영주권 인터뷰 서류를 먼저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해서 서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호 열릴 때까지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 이민의 경우에는 추가 수수료가 2,500불, 그 다음에 취업 이민의 경우에는 5,000불을 더 내면은 먼저 I-485를 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이민의 경우에는 5만 불을 내야 하는 추가 수수료가 붙습니다. 아까 그 취업 이민에서는요, 현재는 한국 사람의 경우에는 지금 문호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5,000불을 안 내도 될 수가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그 문호가 길어져서 대기 기간에 있을 경우는 이것을 사용할 경우 영주권 신청할 때 매우 유리하게 됩니다. 가장 지금 혜택을 볼 사람들은 지금 중국이나 인도 사람들은 10년씩 대기 기간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서 5,000불을 내고 미리 I-485라는 서류를 접수하면은 취업증도 받을 수 있고 해외 여행 허가서도 받아서 미국 내에서 신분 유지를 하지 않아도 이 상황으로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불체자와 이렇게 합법 이민자에게 혜택 주는 이 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는 것인가 라고 이제 질문할 수 있는데, 이 법안에 보면은 이 법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로부터 180 이후 혹은 2022년 5월 1일 둘 중에 빠른 것으로 시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맨 앞에서 언급했듯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이 최종안이 결정될 것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은 하원법사위원회에서 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상원법사위와 만나서 최종안을 확정할 것입니다. 하원안과 상원안이 좀 다르면은 그것을 타협을 해서 구체적인 안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 하원안이 변동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놓은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하원과 상원이 합의해서 최종안이 되면은 두 번째로는 상원의 행정관, 즉 그 여자분이신데 그 일리자베스 맥다나우라는 분이 이것을 최종적으로 승인해야 됩니다. 과연 이 요번에 이민개혁안이 예산안에 이렇게 부착돼서 reconciliation이라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절차가 과연 합법적인가, 인정을 할 수 있는가 라고 이분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추가 수수료가 붙고 예산과 관련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옛날에 그 245 I정이라는 거 할 때도 벌금 1,000불을 내고 미국 내에서 I-485를 접수했던 그 경험으로 볼 때도 요번에 I-485를 접수하는 것이 1,500불을 더 내고 혹은 다른 비용을 더 내고 하는 유사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승인이 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추측은 하는데, 그래도 결국은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자, 만약에 이 상원 행정관이 승인을 해줬다라고 했을 경우 최종적으로 투표를 하게 되는데, 지금 상원에서 민주당이 50명인데 이 50명이 전원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두 명이 이탈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불안해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3조 5천억 달러 그 예산 결의안이 너무 많다라고 해서 한두 명의 민주당 상원 의원이 좀 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안도 타협 가능성 여부가 아마 있을 것 같고, 그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미 의회에서 이 이민개혁안이 진전되는 대로 제가 전해드리고, 이 최종안이 나올 경우 더 자세한 분석도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년 동안 닫혔던 이 미국의 문이 다시 열리는 것이 좀 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원에서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 미 의회에서 통과되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는 그날을 지켜보면서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